SK하이닉스 투자 경고 논란. 시가총액 410조 원. 대한민국 2위 기업 SK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작전주 취급을 받았습니다.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에 걸렸습니다. 원래 작전주나 테마주를 잡으려던 제도가 왜 국가대표 우량주들을 옥죄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아침, 한국거래소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투자 경고 종목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 주식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지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거래소에서는 10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추가로 급등하면 아예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 제한인 거죠. 그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1년 전 주가 17만 400원에서 지정 전날 58만 7천원으로 상승률 244%. SK스퀘어는 더합니다. 1년 전 7만 8,200원에서 32만 4천원으로 상승률 314%.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2023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라더견 사태. 2023년 4월 CFD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작전 세력들이 영풍재지, 삼천리, 대성홀딩스 같은 소형주를 타깃으로 소수 계좌를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장기 상승이었기 때문에 기존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죠. 신종 주가 조작 수법이었던 겁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2023년 10월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바로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첫째, 1년간 주가 200% 이상 상승. 둘째, 최근 15거래일 중 최고가 기록. 셋째, 상위 10개 계좌 매수 관여율 기준 초과가 4일 이상.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중소형 작전주들의 장기 시세 조종을 막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 코스피는 약 2400에서 2600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70% 이상 급등한 겁니다. 2023년에는 1년에 200% 오르면 분명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AI 붐, 반도체 슈퍼사이클,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형 우량주가 200% 오르는 게 과연 비정상적일까요? 문제는 시장은 2025년으로 왔는데 기준은 2023년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024년 투자 경고 지정 44건에서 2025년에는 72건으로 64% 증가했습니다. 투자 위험 지정은 한 건에서 7건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습니다. 작전주를 잡으려던 그물이 이제는 정상적인 대형주들까지 무더기로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위 10개 계좌 매수 관여율 기준입니다. 소형 작전주의 경우를 보면 유통주식이 적고 소수 계좌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유효하죠. 하지만 대형주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 원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 연기금,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프로그램 매매도 활발합니다. 당연히 대형 계좌들의 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ET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수급을 소수 계좌 쏠림 작전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44% 오른 배경을 보면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목표 주가를 10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펀더멘털, 즉 실적에 기반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상승을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3.75% 하락한 56만 5천원에 마감했고 SK스퀘어는 5.09% 하락했습니다. 더 큰 혼란은 거래 제한이었습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SK하이닉스 거래가 10거래일간 전면 정지되면서 새벽 프리마켓에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만 아니었으면 오늘 60만원 넘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서 오르는 건데 개미만 피해본다. 작전주 잡자더니 SK하이닉스를 잡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흥미로운 건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긍정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투자주의는 훈장이다. 누군가 끌어올린다는 뜻 아닌가? 이런 반응은 제도의 경고 효과가 오히려 퇴색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경고가 경고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합리적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래 정지 단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더 직설적입니다. 대형주는 하루 거래 대금만 수조원, 외국계 헤지펀드, 기관 자금, 프로그램, 매매 등 정상적인 수급도 소수 계좌 쏠림으로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소형주에는 효과적이지만 대형주에는 맞지 않는 잣대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즉각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방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상대 수익률 기준 전환. 기존에는 1년간 200% 상승하면 무조건 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70% 올랐다면 종목이 150% 올라도 초과 수익률은 80%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 상승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총 상위 종목 제외. 코스피 시총 30위권 또는 50위권 종목은 자동으로 제외하는 겁니다. 대형주는 시세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좌 관여율 기준 차등 적용. 소형주에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되 대형주는 거래대금 규모를 고려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당분간 투자 경고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2거래일 동안 추가 급등이 없다면 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거래 정지는 12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12월 26일 재개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대형주의 무더기 지정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형 작전주 감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규제는 시장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든 제도가 2025년에도 그대로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는 4000 시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계적 적용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알고리즘과 수치 기준만으로는 시장의 복잡한 맥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다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 수조 원, 외국계 헤지펀드와 기관 자금 유입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먼저 정보를 취득해서 선취매를 하는 건 작전이 아니고 개인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를 하는 것만 작전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IR에 직접 참여하고 애널리스트 미팅을 하고 경영진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대량 매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먼저 매수하면 작전, 불공정 거래라고 낙인 찍힙니다. 물론 내부자 거래나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명백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개인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소수 계좌 매수 관여율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기관 10곳이 집중 매수하면 기관 매집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개인 계좌 10개가 집중 매수하면 작전 의심이 됩니다. 같은 행위인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사태는 단순히 제도의 기술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정보 비대칭성, 자본의 규모, 시장 접근성, 이 모든 면에서 개인 투자자는 애초에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마저 개인에게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과연 이게 공정한 시장일까요? 물론 투자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정보와 자본을 가진 세력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이건 보호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 기준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매수는 정상이고 누구의 매수는 작전인가?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진정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2023년 라더견 사태의 트라우마로 만들어진 그물이 2025년의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과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거래소가 투자 경고를 내린 것, 어쩌면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형 우량주를 작전주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1년 만에 200%, 300% 올랐다면 이제 비중을 조정할 때가 아닐까? 주가는 하늘을 뚫고 무한정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졌다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1년 밸류에이션 버블,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거래소의 투자 경고를 단순히 규제의 횡포로만 볼 게 아니라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 정말 지금 가격에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는가? 수익이 충분히 났다면 일부라도 실현하고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AI 혁명은 분명 진행 중이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과열은 언제든 조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가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것, 이것도 거품에 대비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투자의 지혜입니다. 거래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5천, 6천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개개인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는 동시에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투자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논란,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